붉은 모래의 망령, 내가 죽인 자들이 매일 밤 찾아온다. 매일 밤 내가 목격한 아프가니스탄의 참혹한 지옥, 그리고 꿈속에서 목을 조여오는 복수의 망령들. 내가 날 죽였잖아! 피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밤을 끝내준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해몽연구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막, 지옥의 잔상과 밤의 공포. 전쟁은 인간의 영혼을 가장 밑바닥부터 갉아먹는 괴물이다. 해병대 출신의 김기령은 180cm가 훌쩍 넘는 거구에 언뜻 보기만 해도 사나운 기운이 풍기는 단단한 체격을 지닌 사내였다. 오른쪽 눈썹 끝에 새겨진 작은 칼자국 흉터는 그가 살아온 거친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단단한 껍데기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서 재만 남은 상태였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그것이 기령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지옥의 시작이었다. 그곳에서 기령이 목격한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사륙이었다. 폭탄이 터져 사지가 분해되는 동료들, 무고하게 짓밟히는 민간인들의 비명, 그리고 그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기령 역시 방아쇠를 당겼다. 살기 위해 혹은 임무라는 명목하에 그는 사람을 죽였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자신이 쏜 총에 맞아 피를 뿜으며 쓰러지던 한 남자의 눈빛, 증오와 원망이 가득 찬 그 눈동자는 기령의 뇌리에 낙인처럼 찍혀버렸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낮에는 귀를 찢는 듯한 이명과 환각에 시달렸고 밤이 되면 진짜 지옥이 문을 열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는 그를 매일 밤 처참하게 난도질했다. 잠에 들기만 하면 사막의 붉은 모래가 방 안 가득 차올랐다. 그리고 그 모래 속에서 기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였던 사람들이 살점을 덜렁거리며 기어나왔다. 그들은 기괴하게 꺾인 관절을 삐걱거리며 기령의 침대로 다가와 썩어가는 손가락으로 그의 목을 졸랐다. 내가 날 죽였잖아. 너도 같이 가야지. 귀가 아닌 뇌를 직접 긁어대는 듯한 망령들의 속삭임에 기령은 매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은 피가 섞인 듯한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거울 속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미쳐가고 있었다. 2막, 한계에 다다른 영혼. 정신과 약도, 술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악몽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제는 꿈속의 망령들이 현실의 경계를 넘어오는 듯했다. 눈을 뜨고 있는 낮에도 방구석 어두운 음영 속에서 아프가니스탄 남자의 찌푸려진 얼굴이 보였고 코끝에서는 썩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잠을 자지 않으려 눈꺼풀을 찢을 듯 버텼지만 인간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잠깐이라도 깜빡 졸 때면 어김없이 목이 졸리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다. 기령은 자신이 정말 미쳐버렸거나 아니면 그들의 저주를 받아 죽어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매일 밤 침대 밑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스산한 바람 소리는 그를 공포의 극단으로 몰고 갔다. 거구의 사내가 어둠이 무서워 불을 켜둔 채 구석에 웅크려 바들바들 떠는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허리춤에 묵직한 강철 3단봉을 차고 검은색 전술 카고 팬츠에 항공 점퍼를 입은 위압적인 외견과 달리 그의 영혼은 당장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은 유리에 불과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이 고통이 끝날 것 같다는 극단적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번뜩이는 칼날을 손에 쥐고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던 그 지독하게 으스스한 밤, 그의 집 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3막, 두 명의 기이한 방문자. 문을 열자 그곳에는 도저히 현실의 인물 같지 않은 기묘한 조합의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다소 그을린 구릿빛 피부에 미간에는 깊은 고뇌의 주름이 잡혀 있었고 생활한복 스타일의 암회색 셔츠 위에 단정한 모직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의 한 손에는 부드러운 광택이 나는 대추나무 윤도가 들려 있었다. 국내 최고의 풍수사이자 해몽연구소를 이끄는 나종달 소장이었다. 그의 뒤에는 20대 후반의 차가운 미녀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피부에 칠흑처럼 새까맣고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여자. 그녀는 먹색의 긴 린넨 로브를 입고 있었는데 손목에는 작은 염주가, 손가락에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벽사용 은반지가 여러 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무속인 출신의 강력한 영매, 한모담 실장이었다. 나종달 소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병원에 소개를 받고 왔네.
그리고 기령을 빤히 바라보더니 미간에 주름을 깊게 잡으며 말했다. 방 안에 붉은 모래가 가득하군.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 자네를 짓누르고 있는 원혼들이 문 앞까지 나와 우리를 노려보고 있네. 기령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꿈속에서만 보던 그 사막의 모래와 피비린내를 이 노신사는 단번에 알아차린 것이다. 한모담 실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기령의 어깨 너머를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은 텅 빈 어둠이었지만 기령은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모담의 손목에 걸린 염주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에요. 저승으로 가지 못한 이국의 망령들이 이 남자의 죄책감을 양분 삼아 영혼을 갉아먹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이번 달을 넘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맸을 겁니다. 사막, 악몽의 정체와 해몽연구소의 제안. 나종달 소장은 기령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마주 앉았다. 소장은 대추나무 윤도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윤도의 바늘이 미친 듯이 사방으로 회전하다가 이내 기령의 심장 쪽을 향해 멈춰섰다. 김기령 씨, 자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은 일은 비극이네. 그런데 그곳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자네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았어. 자네가 꾸는 꿈은 단순한 기억의 재생이 아니라 그 망령들이 자네의 영혼을 끌고 가기 위해 파놓은 덫일세. 기령은 거친 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그 귀신들 좀 안 보게 해주십시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밤 그놈들이 제 목을 졸라요. 그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소장은 단호하면서도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자네의 꿈속으로 들어가 그 악연의 사슬을 끊어내겠네. 해몽연구소는 단순히 꿈을 풀이하는 곳이 아니야. 꿈이라는 뒤틀린 영적 공간에 개입해 현실의 살을 푸는 곳이지. 하지만 그 나쁜 기억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 뇌에 각인이 돼 있거든. 그래서 언제든 악몽이 재발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네가 살려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네. 마침 우리 연구소에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 자네의 그 강인한 육체와 굴하지 않는 정신력은 우리 연구소에 꼭 필요한 힘이야. 이 악몽을 끝내주는 대가로 우리 연구소의 현장 요원이 돼주게. 어떤가? 기령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자신을 집어삼킬 듯한 어둠 속에서 이 기괴한 능력자들은 유일한 밧줄이었다. 기령은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오막, 꿈속의 사투, 그리고 구원. 그날 밤 해몽연구소의 주도로 기령의 방에서 기이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나종달 소장은 방의 네 방위에 부적을 붙이고 윤도를 이용해 기의 흐름을 통제했다. 한모담 실장은 기령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기령은 소장이 건넨 특수한 향을 맡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어김없이 사막의 붉은 모래가 차올랐다. 총성이 울리고 사지가 찢긴 망령들이 기령을 향해 기어왔다. 특히 그가 죽였던 남자의 원혼이 시커먼 손을 뻗어 기령의 목을 움켜쥐었다. 숨이 막혀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령은 이번에도 죽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 순간 꿈의 공간이 쩍 갈라지며 한모담 실장의 영체가 나타났다. 그녀의 주변으로 눈부신 은빛의 기운이 뿜어져 나와 붉은 모래를 정화하기 시작했다. 모담은 손가락에 은반지를 튕기며 망령을 향해 외쳤다. 이자의 죄는 이승의 법과 스스로의 고통으로 이미 대가를 치렀다. 타국의 망령들이여, 더는 이자의 영혼을 탐내지 말고 돌아가라. 원혼들은 괴성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꿈속의 공간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진동 속에서 나종달 소장의 목소리가 현실을 뚫고 꿈속으로 울려 퍼졌다. 기령아, 내 안의 죄책감에 굽히지 마라. 당당히 맞서라. 그 목소리에 기령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두려워 도망치기만 했던 자신이 아니던가. 그는 해병대 시절의 투지를 쥐어짜 자신을 누르고 있던 망령의 손을 맞잡고 악착같이 비틀었다. 내 인생을 더는 망치게 두지 않는다. 기령의 외침과 함께 모담의 강력한 영역이 폭발했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의 망령들은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흩어지며 사라져갔다. 육막, 해몽연구소의 에이스로 거듭 흔하다. 눈을 떴을 때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비추고 있었다.
매일 아침을 지옥처럼 맞이하던 기령은 처음으로 개운함과 평온함을 느꼈다.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피비린내와 붉은 모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침대 옆에는 나종달 소장과 지친 기색의 한모담 실장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환영하네. 김기령 요원. 나 소장의 묵직한 미소에 기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그날 이후 김기령은 약속대로 해몽연구소의 에이스 현장 요원으로 합류했다. 과거의 PTSD는 이제 귀신이나 원혼의 기운을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기묘한 감각으로 치환되었다. 180cm가 넘는 압도적인 거구와 해병대 출신의 전투력, 그리고 허리춤의 강철 3단봉은 영적인 존재나 그로 인해 미쳐버린 인간들을 제압하는데 최고의 무기가 되었다. 나종달 소장의 해안, 한모담 실장의 강력한 영매 능력, 그리고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에이스 김기령. 이 세 사람이 모이면서 해몽연구소는 인간의 꿈과 현실을 위협하는 가장 어둡고 기괴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국내 최고의 비밀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기령은 더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그가 타인의 밤을 지키는 괴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의 꿈을 꾼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기령 요원처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꾼 가장 소름 돋는 악몽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해몽연구소는 매주 현실의 경계를 넘어선 기괴하고 으스스한 사건들을 해결합니다. 망령들의 저주와 악몽의 비밀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은 안전하십니까?